고인의 장남 서정민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제가요? 그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불린 날은 제 이름을 처음 들은 날은 아버지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우리 집에서 그 애였습니다. 5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애 밥 먹었어? 그 애는 거기 있으면 돼. 그게 제 호칭이었습니다. 명절에 차례상을 차릴 때였습니다. 계모 윤옥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거기 서 있어. 저는 부엌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상을 차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혼자 먹었습니다. 친척들이 오는 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인사하지 마라. 계모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랬습니다. 옆으로 비켜.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찍힌 사진이 몇 장인지 모릅니다. 우리 집 거실에 걸린 사진들. 거기엔 제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뗄 때마다 느꼈던 거였습니다. 호적에는 분명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정민.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름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제 이름을 소리내어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대리, 서과장으로 불렸습니다. 동네에서는 저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그 애였습니다. 정민이라는 이름은 서류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58년 동안요. 그날은 12월 중순이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복 동생 서준호였습니다. 6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언제?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집에서. 장례식은 모레까지야. 영병원 장례식장. 준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올 필요 없을 것 같고.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모였던 것 같습니다.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또 어떤 말을 들을까? 왜 왔어? 누가 오래? 그런 말들이 들릴 게 뻔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가자. 마지막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으니까요. 옷장에서 검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영병원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이름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린 적 없던 그 이름을요. 장례식장 1층 안내 데스크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분 찾으세요? 서기태 고인을 찾습니다. 아, 3층 302호실이세요. 고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들입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정민님 맞으시죠? 그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서정민. 그 발음이 낯설었습니다. 정민이라는 두 글자가 공기를 타고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방명록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방명록에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장남이시네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장남.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남이라고요? 제가 장남이었나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장남은 준호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애였습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장남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인정받지 못하면 장남이 아닙니다. 저는 58년 동안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서정민. 그 이름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평생 피하듯 살아온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름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장남으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언제부터였을까? 제가 8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1년 후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새어머니 윤옥자 씨였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경이었습니다. 첫날 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긴 새로 시작하는 집이야.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과거는 잊어. 우리는 이제 한 식구야. 그 말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족. 거기서 저는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민아, 서류가 좀 이상해. 보호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 서류만 공란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받아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보더니 그냥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해.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떼와.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그 애였습니다. 서류 속의 이름과 실제 삶이 따로 놀았습니다. 3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302호실 앞에 조문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빈소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남이 고생 많았지. 나이 든 남자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같았습니다. 아니, 준호가 장남 아닌가?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준호? 준호는 둘째지. 장남은 따로 있어. 아, 그래. 난 처음 들었는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장남이 따로 있다고요?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미경이 보였습니다. 새어머니 윤옥자 씨도 상주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왔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경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문이 끝나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지.
아버지가 남긴 게 뭐가 있겠어. 집하고 예금 조금.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족분들이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박재훈입니다. 변호사요?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를 지정하셨습니다. 유언 집행자로요. 유언이요? 새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네.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금 낭독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준호와 미경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인 서기태는 변호사가 잠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의 첫째.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나의 첫째 자식 서정민에게 정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미경이 숨을 삼켰습니다. 새어머니는 눈을 뜨고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표정 변화 없이 다시 읽었습니다. 나의 첫째 자식 서정민에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자식? 서정민.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첫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은 그 사실을 부정해왔다. 이제 바로잡고자 한다. 변호사가 읽기를 멈추고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유언과 함께 고인께서 준비하신 문서들입니다. 첫 번째 서류, 출생신고서 사본입니다. 서정민, 1967년 3월 12일생, 부 서기태, 모 최영숙, 제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정정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남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계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DNA 검사 결과입니다. 고인께서 사망 3개월 전에 의뢰하셨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서기태와 서정민, 부자관계 확실.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앉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의 친필 편지입니다. 서정민님 앞으로 쓰신 것입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글씨. 소리내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읽었습니다. 정민아. 그 호칭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너는 내 첫째 아들이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숨겼다. 재혼 후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웠다. 옥자와 그 아이들을 지키려면 너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너는 내 이름을 빼앗겼다. 내 자리를 빼앗겼다. 그건 내 잘못이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라. 서정민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내 것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새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정이 깨질까봐 우리도 살아야 했잖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야.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58년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기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더 이상 그 애가 아니라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유산 분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는 잠깐만요. 제가 끊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유산은 필요 없습니다.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그걸로 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신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뭔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제 이름을 돌려주세요. 호적에서 제대로 정정하세요. 제가 장남이라고. 제사 때도 제 이름을 부르세요. 가족 사진에도 저를 넣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준호와 미경이 서로를 봤습니다. 새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유산은 준호와 미경이 나눠 가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품 몇 가지만 받았습니다. 낡은 시계 하나, 사진 몇 장, 그리고 제 출생신고서 원본.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발인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연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족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준호와 미경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새어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명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장남 서정민님. 그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저를 봤습니다. 서정민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준호 옆에 섰습니다.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장남부터 분향하시겠습니다.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서정민님, 고인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제 이름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출생신고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정민, 1967년 3월 12일생.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58년 만에 찾은 제 이름.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정민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구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정정건이.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름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애가 아니었습니다. 서정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이름. 58년 만에 돌아온 이름. 이제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그 이름으로. 이제는 매일 불릴 그 이름으로.